자, 25번 보세요. 증기배관이 9배를 줬다 그랬어요. 9배. 9배가 뭐 설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익숙한 용어예요. 9배. 9배가 뭐냐? 경사도예요. 경사도. 증기배관을 하는데 경사지게 한다. 수평으로 하지 않고 경사지게 한다는 거죠. 왜 경사지게 할까? 일반적인 증기배관은 상향이 원칙이에요. 이게 뭐냐? 흘러가는 증기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흘러가는 방향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거죠. 위쪽.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상향 9배다. 그렇게 말해요. 위를 향해서 경사가 되어 있다. 반대로 되면 뭐죠? 하향 9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상향 9배를 원칙으로 정해놨을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증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증기와 응축수 또는 응축수를 회수하는 것. 응축수를 회수하는 거는 상향 9배로 오면은 물이 위로 거슬러 못 올라가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응축수를 회수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밑으로 내려가. 냉각 레그 같은 거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냉각 레그 있잖아요. 증기 트랩을 향해서 응축수가 증기 트랩 쪽으로 잘 회수가 되도록 하향이에요. 하향 밑으로 내려와. 냉각 레그. 그쵸? 100mm 정도 밑으로 떨쳐서 1.5m 이상 길이를 노출배관을 둬요. 그래서 냉각 레그라고 합니다. 일반 증기배관은 상향이야. 그러면 가는 도중에 아무리 보온재를 씌워놨어도 조금씩 식을 거예요. 식으면 뭐가 생겨? 응축수가 생겨요. 근데 응축수가 하향 9배가 되어 있으면 증기가 가는데 응축수가 따라가. 증기 사용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응축수가 어떻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나중에는 고여. 이렇게 고인단 말이죠. 고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기가 통과하기도 어렵고 이것이 밀려다니면서 수격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향 9배를 해서 되도록이면 응축수는 밑으로 떨어지게. 그래서 제일로 낮은 배관 쪽에 혹시 밑에 쪽에 뭐를 설치하는데요? 트랩을 설치해서 쪽쪽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다른 말이었으면은 웬만하면 증기 공급하는 위쪽을 향해서 상향 배관이 조금씩이라도 위를 향해서 기울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 해서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 45도 베이컨 그렸는데 그게 아니고 뭐 200분의 1, 300분의 1 이런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200cm 진행하면 1cm 올라가. 메터로 오면 너무 머니까 200m 가면 1m 올라간다면 증기배관 200m 배관하는 게 없으니까 200cm, 2m 가면 1cm 정도 살짝 올라가는 거죠. 눈으로 봐서는 잘 구별이 안 가요. 이만큼 가는데 손가락 한 마디도 안 올라가죠. 새끼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되게끔 차이나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식이니까 약간 그죠? 수평계라고 하는 거 알죠? 배치기 그죠? 요렇게 돼 있는 보면은 가운데 요렇게 파져가지고 유리관 들어서 이게 기포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걸 딱 대보면은 거의 이게 살짝 선에 걸려 있는데 그 정도로 살짝 표가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약간씩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응축수가 어떻게 따라가지 않도록.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현장에서 여러분이 설비할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를 풀기 위한 걸로 보지 마시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게 설비가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수격장이 자꾸 일어난다. 여러 가지 원인이야. 그런데 취급자 잘 관리를 잘했어. 송기작업도 잘하고 보온 잘 돼 있어. 근데 왜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생길까? 그러면 9배를 재보세요. 시공자들이 잘못 시공했을 수가 있어. 그냥 수평으로 해놨다든지 잘못 때려놓은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는가를 나중에 여러분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어때요? 점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응? 응축수의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응축수가 따라가는 거, 체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한꺼번에 증기와 응축수가 같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소리입니다. 26번. 증기 난방에서 환수 간의 수평 배관에서 반경이 가늘어지는 경우 편심 리드셔를 사용합니다. 26번. 편심 레듀셔 리듀셔. 이게 누가 맞습니까? 레듀셔입니까? 리듀셔입니까? 이거 자꾸 영어 발음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컴퓨터가 맞아요? 컴퓨터가 맞아요? 그거 다 맞는다.
영국식 발음인지 미국식 발음인지 차이만 있을 거예요. 또 미국도 정확하게 하면 동부 발음, 뉴욕 발음 틀리고요. LA에서 서부 발음이 달라요. 또 텍사스처럼 심하게 굴리는 발음 또 틀려요. 우리나라만 해도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리산으로 해서 화개장터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말이 확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화개장터 가면 어때요? 완전히 섞어찌개죠. 화개장터에서 쓰는 말은 화개장터 한 번도 안 가보셨나봐. 거기 명소잖아요. 거기 장터가.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말이 완전히 섞어찌개예요. 반은 전라도 말이고 반은 뭐야? 경상도 말이에요. 근데 사실 같은 민족이니까 말이 통하죠. 사투리 억양만 다른 것 뿐이죠. 레듀션이나 리듀션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영어로 R-E-D-U-C 그러면은 리듀스예요. 리듀스 원래 또는 레듀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발음이 레듀스 해도 되고 리듀스 해도 되는데 줄이다 줄이다. 그래서 R을 붙여서 리듀서 해도 되고 레듀서 해도 되는 거예요. 또는 서 발음을 샤 이렇게 일본식으로 알겠죠? 판례를 반대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줄이게 레듀샤, 리듀셔를 우리나라 말로 줄인다 그래서 줄여준다 그래서 줄이게라고도 해요. 제가 갑자기 영어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뜻이 뭐라고? 줄이다. reduce 또는 reduce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줄이다는 뜻이에요. 줄인다. 그래서 어떤 배관 부속 명칭은 편심 줄이게 이렇게 나와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KS 용어입니다. 편심 줄이게. 레듀셔냐 리듀셔냐 이렇게 KS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 KS 용어가 우리나라 공식 용어가 리듀셔로 돼 있을까요? 레듀셔로 돼 있을까요? 아니죠. KS 용어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편심 줄이게라고. 줄이게는 그건 사투리로는 편심 짜리게 이렇게 할 거예요. 편심 쩌리게 이렇게 할 거예요. 편심 줄이게 그냥. 근데 영어 발음이니까 레듀셔다 리듀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리듀셔는 역시 응축수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줄임관을 줄임 부속을 쓰는 거죠. 수평배관에서 관경이 가늘어졌다 이런 거죠. 수평배관이야 이렇게 반드대. 근데 배관이 가다가 간격이 줄어서 여기 줄은 거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줄었잖아요. 줄여서 연결하는 것이 뭐예요? 요 부품이 줄이게 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그림을 두 종류 그릴 거예요. 가운데 희미한 선을 이것을 다시 색깔을 넣어볼게요. 중심을 그리는 거야. 그럼 이쪽 관의 중심과 이쪽 관의 중심이 나란하죠. 나란하잖아요. 일치하죠. 이쪽 구멍의 중심과 이쪽 구멍의 중심이 어때요? 구멍이 일치해. 이런 줄기에는 동심내주샤라고 해요. 동심내주샤. 근데 편심내주샤는 뭐냐면은 중심이 치우쳐져 있어. 배관이 이렇게 가다가 쫄아들었는데 줄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은 큰 관의 중심은 이렇게 돼 있죠. 줄어든 관의 중심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잖아요. 중심이 일치하지가 않죠? 네. 치우쳐져 있죠. 한쪽으로. 그러니까 반찬 먹을 때도 치우쳐서 먹으면 편식 그러듯이 중심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편심이라고 해요. 변심 아니에요. 편심. 편심 내주샤예요. 편심 내주샤. 알겠죠? 네. 수평 배관인데 증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렇게 편심 내주샤를 써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증기가 요렇게 오다가 증기는 가벼우니까 올라가는데 응축수는 어때요? 보이죠? 못 따라가죠? 네. 그렇죠? 네. 응축수가 따라가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5번 문제풀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상형구 배가 아니고 만약 수평관에서는 관의 지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어차피 증기를 공부할 때는 이렇습니다. 넓은 관에서 몽땅 와가지고 가지를 치고 못하고 그러면 양이 줄어서 좁아지는 관이 나중에 붙는 거지
좁은 관으로 와가지고 넓은 관으로 공급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수돗물 집에 배관할 때도 어때요? 상수 사업소에서 굵은 관으로 공관으로 와가지고 각 가정에 옆에 가지 칠 때는 조그만 관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굵은 관으로 공급해서 이렇게 자동화로 자꾸 나간다는 것은 이제 가지 뻗은 관 쪽이에요. 알겠죠? 이쪽에서 일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수가 따라가지 않도록 편심이 되죠. 중심이 치우치게 하는 거죠.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해설 그림 보면은 이걸 뒤집으면은 반대로 밑에가 위치하게 하고 이렇게 밑으로 꺼지게끔 이렇게 놓으면 하향구배 효과가 나오고요. 요 위쪽은 날아가고 이렇게 올라치듯이 하면은 이렇게 편심지르개를 연결해 놓으면 상향구배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증기관은 기본적으로 상향구배를 원칙으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관을 하는 것이었대요. 음축수 체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페이지 216페이지 27번 문제입니다. 증기난방의 중력 환수식에서 복관식인 경우에 배관 기울기로 적당한 것. 이제 증기 배관에 대한 구배가 약간씩 다른데요. 증기배관 구배가 단관 중력환수, 복관 중력환수, 그리고 진공환수 이렇게 되어 있죠. 부분이. 단관 중력환수는 상향 공급일 때 50분의 1 내지 100분의 1, 하향 공급일 때는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 복관 중력환수식은 건식환수관일 때 2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간점이 200분의 1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증기배관은 기본 원칙으로는 구배가 200분의 1을 기본으로 하되 약간씩 경사도를 더 좀 올리거나 좀 더 적게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분의 1 정도의 순기울기 이게 이제 해당이고요. 역류관이다, 순류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역기울기, 순기울기 이렇게 하는 것은 내려가는 쪽으로, 공급하는 쪽으로 내려가는 게 보통 이제 순, 그 다음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은 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환수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원래 보일러 본체에서 나와서 주진기별로 나와가지고 증기에대를 거쳐서 이렇게 증기가 막 공급되는 것. 이쪽은 거의 다 상향구배입니다. 상향구배. 근데 이제 응축수로 회수를 한다든지 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덧배우면 환수관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환수관의 구배가 200분의 1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복관중력 환수식일 때. 자, 28번 온수난방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거. 온수난방은 꼭 증기난방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온수난방 특징이 28번부터 32번까지 계속해서 사실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 있어요. 그렇죠? 증기배관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여기 정리하면 기본 구배가 얼마? 200분의 1로 구배를 보통 하는 것이다. 28번 온수난방 특징 물어가는 문제예요. 온수난방 특징 물어볼 때는 증기난방에 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줘. 증기난방은 반열기에 뭐가 통과해요? 증기가 통과. 온수난방은 온수가 통과해요.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 방열기 일단 표면 온도가 증기에 비해서 낮다. 표준으로 정해진 거 보면 증기난방은 102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온수난방은 방열기가 80도예요. 표면 온도가. 그래서 이제 22도 차이가 나고 한층 낮죠. 물론 이제 난방을 하는 실내 온도는 온수로 할 때는 18도를 유지하는 게 표준이고요. 증기난방은 21도를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표준으로 되어 있어요. 방열기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화상 우려가 어때요? 적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죠. 이게 무슨 소리냐? 덜 뜨겁다는 거죠. 덜 뜨거우니까 실내 공기가 순환 속도가 느리겠죠. 더 공기가 잠잠해요.
심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열기가 있는데 이게 심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 있는 먼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움직이는데 공기가 심하게 움직이는 곳에서 사람 피부에 그 공기가 쏘이면은 쾌감도가 떨어져요. 쾌감도가 좋으려면은 공기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온도가 딱 적절하면은 쾌적도가 좋은데 공기가 자꾸 이렇게 피부에 스치면 쾌감도가 떨어집니다. 공주에서 배웠죠, 이론상으로. 그래서 실내에 돌아다니는 기류 속도까지도 제어를 하는 것이 공조잖아요. 4대 요소에서. 그래서 두 번째, 표면도가 낮으니까 대류 현상이 증기난방에 비해서 덜 심해요. 덜 심하니까 쾌감도가 어때요? 네, 쾌감도가 좋다.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 좋다? 증기난방보다 좋다. 근데 제일 쾌감도가 좋은 것은 당연히 복사난방이죠. 이거 물어보나 말아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온수난방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배관 계통에 뭐가 차 있어요? 네, 물이 차 있죠. 반경기까지 물이 다 차 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증기난방은 어떠냐? 물이 없어요. 빈 관이야. 빈 관인데 거기에 뭐만 통과하고 있어요? 스팀만, 증기만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에서 증기 공급을 멈춰버리면 증기가 순식간에 식어요. 식어. 증기는 온도가 빨리 변합니다. 이 기체 상태의 증기는 비열이 적어서 빨리빨리 식어요. 물은 지구상에서 물 상태로 되어 있으면 비열이 가장 크죠? 비열이 크다는 말은 열을 많이 빨아들여야지 1도가 올라갑니다. 같은 말로 열을 많이 버려도 1도 내려가기가 어렵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일러에서 이렇게 온수나 증기를 공급하는 걸 스톱, 차단을 했어요. 그러면 방열기가, 증기 방열기는 빨리 식어요. 빨리 식어. 근데 온수 방열기는 잘 안 식어요. 천천히 식어. 그리고 식더라도 배관에 들어있는 모든 물이 다 똑같이 식어야지 식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증기 방열기는 열을 확 증기가 뿜어내면은 조금 바닥에가 방열기 밑에 응축수가 조금 몇 방울 보이는 거죠. 열탱은. 예, 그러면 그 응축수가 조금 보여있기 때문에 겨울철 같으면은 보일러 가동은 중기하고 증기를 안 보내면은 금방 방열 확 식어서 응축수 밑바닥이 좀 보이면 금방 물이 얼어요. 오히려 온수난방 같은 경우는 방열기가 식어도 배관으로 다 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식어야지만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온도가 떨어지는데, 따라서 온수난방에 그런 특징이 있죠. 배관 계통에 모든 물이 들어있다니 이 말은 동파 위험이 어쩐다? 네? 동파 위험이 적은 거예요. 오히려. 왜요? 물이 다 들어있으니까 어쩐다? 이게 중요해요. 천천히 식는다 이런 소리예요. 증기난방에서는 응축수가 조금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온도 확 떨어져 영하로 떨어지면 금방 그 작은 물이 얼어버려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물이 많이 들어있다 천천히 식는다 그러면 반대로 천천히 가열된다죠. 그렇죠? 천천히 가열된다는 말은 뭐예요? 예열시간이 길다. 이런 똑같은 방열기라도 온수 방열기를 사용하려면은 장시간 동안 가열해야지 난방이 되는 거죠. 예열 시간이 길다. 따라서 지대로 똑같은 방 크기인데 똑같은 킬로칼로리 열량을 뿜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방열기가 더 어때요? 커진다. 증기난방에 비해서 방열기가 어떤다? 이에 방열 면적이 크게 필요해요. 알겠죠? 예? 방열 면적이 크게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이런 소리예요. 방열기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관이 어때요? 반경이 어쩐다? 커야 한다. 알겠죠? 반경이 커야 돼요. 파이프가 규격이 커지면 설비는 어때요? 많아지겠죠. 시설비가, 설치비가 많아지죠. 근데 왜 이런 것을 그러면 설치비도 비싸고 배관도 커지고 예열도 늦게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니구만. 뭐 때문에 그러죠?
쾌감도. 항상 냉방을 하는 것은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냥 따뜻하다? 아니에요. 그냥 따뜻하다 아니에요. 어떻게 따뜻해야 돼? 쾌적하게 따뜻해야 돼. 쾌적하게. 사람이 따뜻한 걸로 치려면 그러면은 살려면 겨울에 저기 저 한지타이라서 살죠. 그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가야지. 몸이 노곤노곤 할 때. 혈액순환하고 좀 풀려고 가는 것이지. 날마다 한지타이에서 24시간 살아봐요. 네, 그건 아니죠. 따라서 쾌감도, 쾌적도를 따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비싸지고 환경이 커지고 이런 것은 좀 나중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열기가 물이 많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천천히 쓴다, 에어시안이 쓴다 이걸 가지고 유출을 하고요. 물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방열기 자체가 온도 변화가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자체의 온도 변화는 적어요. 이게 중요하죠. 온도 변화가 적다. 그래서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 온도를 좀 더 올린다, 순환량을 좀 더 늘린다 그러면은 온도 조절하기가 쉬워요. 근데 방열기 자체가 너무나 심하게 변해요. 정신분열증 환자 같아. 이러면 방열기를 가지고 미세하게 온도 조절하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너무나 방열기가 민감하니까 조절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이제 그걸 좀 명심하셔야 돼요. 손만 잡아주면 확 올라왔다. 뭐 좀 꺼버리면 그냥 쑥 떨어졌다.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종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빠른 시간에 예열이 된다. 지기단마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워낙 뜨거우니까 빠른 시간에 예열이 된다. 이런 것은 좀 좋지만 이 자체가 그냥 완전히 컨디션이 이거 그냥 실다벌떡 이게 한마디로 보면은 산화에 뜨는 같이 똑같이 기체 상태인데 어쩔 때는 분해 폭발했다가 어쩔 때는 떡졌다가 똑같은 기체인데 골치 아프죠. 그런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기본 특징으로 해서 28번부터 풀어볼게요. 온수난방 특징 설명을 드리는 거 일반 실내 쾌감도가 좋다? 맞습니다.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왜?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미세한 온도 변화가 어때요? 네, 미세한 어떻게 보면 온도 조절이 어때요? 오히려 어때요? 쉽다. 순환량을 좀 늘린다. 물 온도로 해서 딱 정확하게 하면은 딱딱 세팅이 잘 돼요. 세팅이 잘 돼. 심한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세팅하기가 오히려 쉽고요. 방열기 자체가 너무 민감한 증기난방은 오히려 온도 조절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번 예열 시간이 짧다. 이거 틀렸죠? 물이 다 들어있으니까 예열 시간이 어쩐다? 길다. 이거 틀린 표현이죠. 4번 화상우레가 적다. 화상우레가 적다. 맞죠? 화상우레가 적다. 없다는 아니에요. 적다. 얘기해야 돼요. 화상우레가 없겠어요? 방열기가 80도라 뜨거운데 온수난방이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방열기가 아니고 방바닥에다 매일에서 하는 복사난방도 절절절 끓게 한다고 보일러를 갖다가 세게 틀어놓으면 어때요? 장판이 눌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뜨거운 이불 덮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술 먹고 그냥 정신 터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욕창 환자처럼 누워가지고 몸 뒤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진짜게 화상이 있기도 해요. 안 그래요? 시골 가서 한번 부엌에서 그걸 빨빨 떼고 하는 거 이렇게 잡아야죠. 진짜 그런 방향이 나면 화상 입어요. 피부가 약한 화상이. 자, 29번 증기난방과 비교를 해서 온수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시오. 1번 물의 현열을 이용하여 난방하는 방식. 그렇죠. 물의 현열. 왜 그런가? 그죠? 이게 방열기인데 두 개가 다른 방열기야. 이게 온수예요. 이건 뭐야? 증기예요. 온수 방열기는 들어오면은 어쩌면 뜨예요. 뜨에서 어떻게? 차게는 안 나가지. 덜트. 미지근하게 나가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증기난방은 증기로 들어와. 자, 뜨겁게 들어올 때 물이죠. 나갈 때도 물이죠. 상태 그대로죠. 뭐만 변해요? 온도만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근데 증기난방은 증기가 들어와. 열 발산해. 증기가 물론 뜨겁죠.
근데 식어서 나가. 응축수예요. 그쵸? 물이죠. 응축수였어요? 뜨거워요 그냥. 100도짜리 증기가 식으면 바로 식으면 몇 도짜리 물이 돼요? 100도짜리 물이에요. 사실 온도 변화. 여기 자체에서는 온도 변화는 없어. 뭐가 변해? 증기에서 뭘로? 물로 변하잖아요. 뭐가 변해? 상태가 변화해. 따라서 상태가 변한다는 말은 여기서 발산하는 열은 무슨 열을 방출하는 거죠? 상태열. 온수방열에서 방출하는 열은 무슨 열? 온도만 떨어지니까. 상태는 똑같아. 무엇을? 현열만 방출해야 돼. 그러니까 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는 것이고 증기난방은 잠열을 이용하는 것이겠죠? 자, 다시 보기입니다. 1번. 물의 현열을 이용하여 난방하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2번. 예열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쉽게 냉각이 되지 않는다. 맞지요? 3번. 동일 방열량에 대해서 똑같은 열량을 뿜어내려면 방열기 면적이 크고 반경도 굵어야 한다. 맞죠? 설명했던 거죠. 4번. 실내 쾌감도가 증기 난방에 비해서 낮다. 높다죠. 좋다죠. 낮다. 우리나라 말이 발음은 비슷한 낮다. 나았다. 얘기 난 것도 낮다. 네? 그렇죠? 좋다 나쁘다 할 때 낮다 할 때도 낮다. 높다 낮다 할 때도 낮다. 아, 발음 정말 헷갈리네. 예, 진짜와 틀리면은 낮다는 거야. 낮다. 이런 표현을 다. 틀린 말이죠. 어때요? 쾌감도가 높다. 좋다. 이 말이에요. 30번 문제. 증기 난방과 비교해서 온수난방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틀린 거 고르시오. 1번. 난방 부하 변동에 따라서 열량을 조절하기가 용이하다. 그랬죠. 열량 조절하기, 온도 조절하기 용이하죠. 미세하게. 자, 다음은 예열 시간이 짧고, 이건 무슨 거짓말이죠? 짧고가 아니라 길고, 가열 후에도 냉각 시간이 어때요? 짧은 게 아니라 오래 걸리죠. 냉각이 되려면. 3번 100배이면은 잘 식지 않죠. 2번이 틀린 말이죠. 3번. 발열기 화상이나 공기 중에 먼지 등이 늘어붙는 생기는 나쁜 냄새가 적어져 실내 쾌감도가 높다. 방위가 너무 뜨거우면은 그 위에 공기가 가열이 빨리빨리 돼서 순환이 빨리빨리 되고요. 실내 기류 속도가 생겨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리고 방열기에 접촉하는 먼지, 미세먼지 같은 것이 혹시 방열기 때문에 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눌어붙어. 쉽게 말하면 계속 방열기가 뜨거우니까 방 안에 나는 먼지 나는 거, 냄새 나는 거 이런 것이 어때요? 방열기에 눌러붙어. 그래서 냄새가 더 눅눅하게 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죠. 예, 근데 온수난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열기 표면 온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죠? 네, 재밌는 게 있어요. 아직 설명이 덜 끝났는데도 다 이해가 되신 분들은 고개가 시종일관 밑으로 끄덕이고 있어요. 설명하는 포인트와 관계없이 다 예습을 넣으신 분들 같아. 4번. 동일한 방열량에 대해서 방열기 면적이 커야 하고 반경도 굵어야 하기 때문에 설비비가 많이 든다. 맞죠? 파이프가 가격이 비싸지겠죠. 방열기도 커야 되니까 방열기도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막 들어가는 데는 잘 식지 않고 쾌감도가 어때요? 좋기 때문에 하는 거죠. 순전히 이게 난방, 냉방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본다면 이거 공조 공유에 들어가는데 오로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조는 목표가 딱 한 가지죠. 최종 목표가 뭐예요? 쾌감도, 쾌적도예요. 쾌적도. 그거 하나예요. 쾌적까지 하면 뭐하러 공조를 합니까? 우리나라 남북 간에 공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쪽 간에 다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참 이게 공기조화가 이것도 남북 통일에 연관되는 참 용어입니다. 남북 간에 공조가 잘 돼야 돼. 쾌적해야 돼. 쾌적. 자, 그 다음에 31번. 온수난방에 대한 특징으로 설명하고 틀린 거. 1번. 증기난방에 비해서 소요 방열 면적과 배화 환경이 적게 되므로. 이거 순 거짓말이네. 내 이때까지 이야기했는데 배관이 커지고 방열기가 커진다고 그랬는데 적게 된다?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답이 나왔죠? 네, 배관경이 적게 되면 시설비가 적어진다는 거 아니고 시설비가 많이 든다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2번. 난방 부하가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온도 조절이 쉽다. 맞는 말이죠. 3번. 실내 온도가 쾌감도가 비교적 높다. 증기난방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4번. 밀폐식인 경우는 배관의 부식이 적어서 수명이 길다. 그랬는데요. 밀폐식인 경우 외부와 통하지 않고 공기가 체류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부식이 적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보일러 물로만 차 있어. 물 때문에 부식이 팍팍 되지 않을까? 그건 아니고요. 보일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갈칼슘 약품을 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증기배관에서는 야갈칼슘 약품을 아무리 본체에서 섞어봤자 나갈 때 스팀 상태는요, 그냥 스팀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스팀만 나가. 그냥 수증기만 나가. 그러니까 뜨겁게 열받았는데 식었다 열받다 온도 변화가 심하고 이러면 오히려 부식이 더 잘 일어나. 증기배관에서. 온수배관. 알겠죠? 온수배관에서 부식 방지 조치를 할 수가 있죠. 물이 통하니까 야갈칼슘 약분을 풀어서 순환품을 돌릴 때 부식이 덜 일어나게 알칼리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pH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증기배관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스팀이 통과할 거니까. 스팀은 순수한 증류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물기 때문에 더 부식이 일어날 수가 있죠. 32번 문제입니다. 온수난방 설계에서 복관식 배관 방식에 대한 특징도 증기난방이나 온수난방이나 방관이 있고 복관이 있다고 그랬죠? 방관, 복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방관, 복관은 뭐예요? 차이가 공급하는 것과 되돌아오는 것이 따로따로면 복관, 항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관관 다른데 반대가 이렇게 있어요. 전부 다. 근데 갔다가 다시 와. 그냥 공급했다가 식으면 다시 그 관으로 돌아. 합해서 다시 가. 다시 들어가. 다시 내려와. 다시 들어가. 다시 내려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방관이죠. 네. 그 방역이 한 개 있을 때는 그걸 써먹어도 돼. 두어 개 있을 때 상관없는데 이걸 다 따로 떨어오는 거죠. 쫙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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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아올 때도 다 따로따로 얘기하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들어가는 관과 되돌아오는 관을 다 따로. 되돌아오는 건 복관식을 따로 할 때는 여기서 바로 보일러로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먼 쪽부터 이렇게 되돌려 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흘러가는 유량을 균등하게 배관의 길이를 똑같이 하면은 균등하게 돼요. 여기서 잡아당기면은 여기 가까운 데만 방향이가 어때요? 요 짧아 거리가. 그러니까 요로만 계속 뺑뺑 돌아. 요로 가려면 한참 머니까 안 가, 물이 잘. 근데 이렇게 멀리 잡아당기면 어차피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와요. 요것은 어때요? 요렇게 가고 요것은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배관 길이로 오면 똑같아요.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자동차가 달려요. 대각선 방향 분명히 가야 되시죠. 그걸 쭉 갔다가 좌회전 하나 왔다 갔다 좌회전 하나 신호를 몇 번 받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은 지도상으로 거리는 어때요? 똑같아. 90도씩 꺾으면. 그렇죠. 배관의 길이가 똑같아. 이게 먼 데에서부터 되돌려 와가지고 다시 환수를 시키는 방법. 이거 머리서부터 하는 거 뭐예요? 역 환수 방식. 그렇게 말하죠? 맞나요? 역환수. 역환수를 다른 말로 귀환, 되돌아온다. 역귀환 방식, 역환수 방식. 이렇게 말하고요. 영어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리버스 리턴 또는 리턴 리버스. 뒤집어도 돼요. 리버스 리턴 또는 리턴 리버스 이렇게 말하는데 리턴 리버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량을 어떻게?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배관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 예? 역귀환 방식, 역환수 방식, 리버스 리턴, 리턴 리버스에 똑같아요. 자, 이런 방식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32번을 보시면 온수난방 설비에서 복관식 배관 방식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거 방관식보다 오히려 배관 설비가 적게 아니에요. 따블이 되죠. 방관식에 비해서 환수관을 배관을 별도 해줘야 되니까 훨씬 배관의 길이가 길어져서 따블이 된다는 거죠. 다음 역귀환 방식의 배관을 할 수가 있다. 맞죠? 3번 발열량을 밸브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다. 즉 이게 방열량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방열량 이렇게 해놓으면은 입구에가 다 밸브가 있어요. 방열기 입구에가. 알겠죠? 어차피 들어오는 거 똑같고 나가는 거 똑같기 때문에 유량이 균등하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밸브에서 열고 닫으면은 여기는 적게 품고 여기는 많이 품고 여기는 중간으로 품고 밸브에서 조정이 어쩐다? 가능하다. 조절하기가 수월하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어차피 들어오는 게 똑같으니까 거기서 써먹든지 안 써먹든지 그것은 방열기 앞에 밸브 달아가지고 그건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다양하게 들으면 어째야 돼? 다 대가 똑같이 공급을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어떤 분들은 아예 밸브를 차단하는 분들이 첩대까지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열어두세요. 그래야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같은 내용이. 33번 온수난방은 고온수난방하고 저온수난방으로 분류하는데 저온수난방의 일반적인 온수 온도가 몇 도 정도를 사용하느냐 60에서 90도. 너무 이렇게 널찍하게 쳐봤는데 이제 고온수, 저온수로 보통 나누는 게 아니라 고온수와 보통온수 이렇게 구분해요. 고온수와 보통온수. 고온수는 100도가 넘어갈 때, 100도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보통온수는 100도보다 밑인데 일반적으로 쓰는 온도가 85, 90도 정도 쓴다. 예? 85, 90, 최고 이제 90 정도까지 85, 90 그렇게 쓴다는 거죠. 이제 온수의 온도를 말해요. 속의 물의 온도가 85, 90도 정도, 85 정도, 90도 정도 되면은 뭐냐면은 방열기 온도는 그것보다 낮아요. 실내 공기하고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열기 표면 온도가 평균적으로 몇 도다? 80도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팽창탱크 쓰는 것도 달라해서 고온수식으로 보면 100도 이상으로 뜨거운 물이면은 온수보일러에 설치하는 팽창탱크가 밀폐식 팽창탱크 써야 되고요. 보통 온수면은 85도, 90도만 물 온도를 맞추면 되니까 보일러 본체에 설치하는 팽창탱크가 온수보일러가 개방식 팽창탱크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많이 쓰는 온도가 90도 이내, 60에서 95로 되어 있는데 원래 85에서 90도 정도가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은 어떤 게 답이다? 가장 근사한 거, 가까운 거 답이 된다. 이거 정답 없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답이다? 근사한 게 답이다. 근사치가 답이에요. 2번이 답이 되겠죠? 34번. 온수난방 분류를 사용 온수 온도에 의해서 분류하고 고온수식 온수 범위가 보통 몇 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10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100도. 100도. 100도까지는 괜찮은데 120도가 초과가 되면은 온수보일러, 기계실에 있는 온수보일러가 안전벨을 달아야 돼요. 120도가 넘어가면 120도 이하가 되면은 방출밸브 달아도 되는데 120도가 넘어가면은 안전벨브 달아야 되죠. 똑같은 안전장치라도 좀 더 튼튼한 걸로 달아야 되죠. 부속장치 할 때 했잖아요, 그건. 그렇죠?